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이제 노동부 장관의 이 청문회가 뜨거운 열풍 가운데서 끝나고 오늘 윤 대통령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재가를 했다 하는 이 소식과 함께 그 윤 대통령과 그리고 정강훈 목사와 김문수 이제 그 전강훈 목사와 김문수의 관계 재조명이 아주 그 관계가 돼서 난리 났던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목사의 그 발언이 앞으로 세 사람의 그 연관관계와 미래의 풍향계가 정치 풍향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 관심에 있어서 굉장한 그 비판과 반대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 내면에는 대통령과 그리고 김문수 이제 전강훈 목사와의 이 방향이 상당한 많은 그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논평으로 3인 트리오 시대 성서나라의 이 논평이 아주 이것을 다루었는데요. 정치 풍향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3트리오, 세 트리오, 삼두마차가 앞으로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1만 회 이상의 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김문수 지명은 김문수의 그 지명은 윤이 가장 잘한 인사 보수 우파 보수 우파에서는 일제히 환영을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일제히 극찬했다 하는 그런 이 또 신문은 그런 것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애국운동에 동참하고 그리고 문정권 교체에 큰 공로가 있는 인물이란 평가를 하면서 동성애라든지 제주 4.3 사건 그리고 홍범도에 대한 시각 보수 정권의 적임자 자 이런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극과 극이지만은 자유우파에서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그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 자유일보에서는 보수우파 진영의 광화문 애국운동을 이끌어온 전강훈 목사, 이 혁명본부 의장, 지난 4일 유튜브에서 전강훈 채널 TV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의 인사 중에서 제일 잘한 인사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장차관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반대하는 사람 또 좌파 신문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런 그 말들을 이제 김문수 죽이기에 사용을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김문수 살리기에 쓰여졌다는 거. 이 김문수 후보도 이것을 당당하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 여기에 이제 한겨레 같은 데서는 비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짓밟기 위해서 전강훈 말을 인용을 하면서 김문수 총리 임명해야 윤 대통령 퇴임 뒤 감방 안 간다 이런 말도 찾아내 가지고 했네요. 참으로 이런 말이 과연 있었는가 할 정도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은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인사다 하면서 이런 말도 찾아냈네요. 예. 총리를 임명해야 윤 대통령 퇴임 뒤 감방 안 가. 자, 전 목사님께서 저와도 이렇게 잠시 대화하는 가운데 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장관은 오래 할 필요 없다. 1년만 하고 김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해야 윤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감방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4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나하고 같이 해봐서 내가 알고 우리 교회에도 2년을 다녔다. 이 사실입니다. 이게 2년을 다니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정말 끝까지 같이 했던 그런 그 놀라운 이 2년 동안에 추우나 더우나 광화문에서 쌍두마차로 끌고 나오면서 별의별 발언도 다 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했죠. 운명 공동체가 되었었죠. 그런 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조국을 끌어내리고 여기에서 대통령 이제 윤 대통령을 저편에 있던 윤 대통령을 결국은 끌어올려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서초동과 광화문의 그 놀라운 서초동과 놀라운 두 집회에 결국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야 그때 그 촛불을 꺼버렸죠. 꺼버리고 이 대통령 윤 대통령의 횃불을 들어 올렸던 그 분위기,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분들이고, 그때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한호선을 지르고 있고 대통령이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또 어떻게 말하느냐. 박찬대 이제 원내 총무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진숙 다음이 김문수라면 종교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광욱 목사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낮은 지지율 극복하겠다고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겠다면 결론은 국정 파탄뿐입니다. 상대 당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쪽에서는 더 열광하고 뭉치고 더 박수를 치게 돼 있다. 정강훈 목사를 이제 비꼬면서 하는 말이 문체부 장관, 그러니까 종교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장관을 앉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말을 할수록 그것은 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결국은 장관으로 올라오고, 결국은 저렇게 하면 할수록 앞으로 총리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한겨레 그 말대로 그래야 이제 감방을 안 간다 하는 말처럼 이제 그 총리로 지명을 받으려고 하면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1년만 하고 하는 말에 그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아시고, 자, 이렇게 조국을 끌어내리고 태극기 탄핵 집회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목숨 공동체가 됐어요. 이 조국의 그 횃불, 서초동 횃불을 쫓아내고 결국 그걸 끄고 이제 감옥에 가는 걸로 하고 윤 대통령을 끌어올려서 대통령 만드는 데 최대적인 세력 형성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 배후에는 자, 그 뒤에 그리고 귀족 노조라든지 뭐 손해배상을 물리된다, 노란봉투, 그리고 4.3 사건 건국 부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 이승만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 건국과 자유반공 이 세력에 대해서 이승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 신영복을 존경한다, 김일성주의자다, 뭐 문재인 뭐 무슨 총 어떻게 하고 했던 거 뒤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런 거 빨갱이 기생충 이런 발언들이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반국가 세력, 반자유, 반통일 세력들이다 하는 말도 반민은 안 되고 친밀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다 발언했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이게 바른 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의 발언, 이 배후에는 자, 이런 그 분위기와 이런 물결, 이런 것이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이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은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해외에 가서 그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중요 지표, 중요 연설마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던 것은 바로 삼트리오, 그리고 삼두마차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정강훈 목사의 존재가 완전히 공식화되어진 이런 그 인물 김문수와 함께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